다음에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BMP 놀랍게도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은 BMP도 GP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적용 범위.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케이스 많이 만들었어요. 페리오돈탈 디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치주 재생 쪽에 BMP 쓰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실 좀 나왔는데 1년 팔로업 때는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 한 케이스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클리니컬 팁들 말씀드리고 네, 결론 내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보면은 BMP는 아까 말씀드린 거 뭐 딱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캐리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지금 BMP 쓰시고 계신 거는 BTC, TPC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견고하고 하기 때문에 쓰는데 콜라겐 멤브레인 쪽도 써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견고함이 없어서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정말 캐리어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캐리어가 가장 오랫동안 서서히 방출될 것인가.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근데 BMP가 우리 몸에 있는 거잖아요. 몸에 있는 건데 캔서도 일으키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BMP가 나쁜 게 아니고 캔서도 만들기도 하고 베스큘라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하악 주성을 일으켜서 얘가 혈관 블러드 서플라이 잘 되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스켈탈 티슈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폐 티슈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BMP가 하는 일이고요. 이 케이스 먼저 보고 얘기하죠. 이제 12번이 이렇게 돼서 발치를 하고 발치하자마자 임플란트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제 좀 내비게이션 하는데 이제 계획을 짰어요. 전 친구 이 몸 안 건드리기로 하고 이 부위만 인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잘 보시면 커라인 에미넌스 때문에 이 부위가 되게 포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골 형성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PAS에서 공간 유지력이 뛰어나잖아요. 여기와 여기만 잡아주면 얘는 무조건 뼈가 되죠. 그래서 저는 동종골만 썼습니다. 이 케이스는 동종골만 썼고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본 하우징 개념은 아니지만 본 인벨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 인벨롭 개념이 뭐냐면 인접골의 그 골면을 이은 선과 픽처의 거리, 이게 본 인벨롭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게 멀면 멀수록 뼈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GBR의 평가를 하니까 어려운 난이도 평가할 때 이걸 평가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수록 GBR 했을 때 뼈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픽처와의 관계 거리를 따지는 게 본 인벨롭이라는 개념이다. 그럼 아까 이 케이스는 본 인벨롭 개념에서 봤을 때 뼈가 상당히 잘 되겠죠. 그래서 어떤 뼈를 넣어도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빼고요. 내비게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하게 열어봤습니다. 시전을 이런 식으로 주고, 그래서 픽처 심었죠. BMP를 저는 이제 동종골을 쓰니까 동종골은 보통 실인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액을 희석시켜서 저도 베타 TCP는 다 버립니다. 죄송하지만 다 버립니다. 용액만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합성골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화를 시키고 방금 픽처 삐져나왔죠. 생각보다 더 많이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저 메가더 빨아서 ADM을 많이 씁니다. ADM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종골을 넣고 메가더는 덮어줬어요. 1.0m짜리 썼고 수치하고, 자 여기도 캐필링도 동종골 그냥 해줬어요. 네, 캐필링도 동종골 하고 이것도 메가더는 덮습니다. 아까 그 자르라고 쓰고 남은 걸로 해서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그다음 당일날 이제 임시 치아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해주고 보냈어요. 한 일주 지나서 그다음에 이게 보철물 기둥을 어버트먼트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제 기차 치마에 땄습니다. 참고로 이 스포본드로 붙이면 좀 잘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땄을 때 생각보다 스포본드 잘 제거됩니다. 라운드 바로 하면 제가 스포본드 16년째 쓰고 있고 20년째 거의 공고일 때부터 썼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과연 고라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가 BMP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9개월째입니다. 9개월째고 이렇게 점가보고요. 환자분은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제 딴 거죠. 따서 내준 거 좀 해주고 적은 거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어요. 웃을 때 환자분 여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색깔 좀 예쁘진 않지만 환자분 만족하면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4개월, 그다음에 9개월. 이걸 보면 잘 모르겠죠. 자, 요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4개월째 우리가 피지골 라인, 고라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경계부의 피지골 라인이 사라지면은 그럼 고라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피지골 라인 보이죠? 거의 다 삐져나왔죠. 픽처 아예 삐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4개월째 좀 희미하게 보이죠.
이 정도는 굉장히 빨리 됩니다. 나중에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아무튼 굉장히 빠르다. 9개월 지나도 어느 정도 피지컬 라인 생기고 동종골이지만 물론 1, 2년 지나면 더 높겠지만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다. 왜? 본 인벨롭이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얘는 뭘 해도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종 그 BMP가 상당히 분명히 고라 속도는 빠르게 하는 게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게 CT 분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학공 수학과상 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 십몇 년째 수학과상 하기 때문에 맨날 그 팔로우 가입하면서 똑같은 간격으로 잘라서 고라된 정도를 평가합니다. 저는 십몇 년 동안 동종을 만났거든요. 상학공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면 이 케이스는 너무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면에서 좋냐면 BMP의 실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장님 요즘은 BMP 인기가 좀 날로 높아져가지고 단톡방에서 BMP 어때요? 물어보면 뭐 누군가 대답해 주는데 답평가가 호의적이에요. BMP 괜찮아요. 단지 좀 비싸지만 좀 어려운 케이스 쓰면 잘 돼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BMP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예전엔 요즘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아니 BMP 뭐 쓰나 안 쓰나 똑같이 뭐 너희들 영혼 판 거 아니냐 강사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영혼 팔진 않습니다. 저희 영혼이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좀 더 코에메디에서 비싸게 쳐준다면 저는 영혼 팔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김영호 원장님께서도 베타 TCP는 버린다 하셨잖아요. 이근영 원장님 버리거든요. 저도 버려요. 코에메디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영혼 판 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고려 시대는 다 버렸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 보면 이게 실체를 좀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케이스인데 제가 한 임플란트는 아닌데요. 3년 정도 지나니까 계속 녹아요. 퍼스가 차가지고 빼기로 했습니다. 퍼스가 차가서 빼기로 했고 수술을 했는데 잘 보세요. 요게 뭔가 디펙트가 있죠. 요 부위는 BMP를 안 넣었거든요. 요 부위만 BMP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의도치 않게 대조군을 제가 알게 모르게 형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페어하고 수술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넘어서 골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자, 어떻게 하면 수술을 했냐? 픽처를 빼고 사실 당일날 본이식을 하려고 했어요.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좀 디펙트가 너무 커가지고 수술 빼는데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당일날 못했어요. 못하고 5주를 기다렸습니다. 5주를 기다리니까 자 보십시오. 용조직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깨끗하지가 않죠. 이 말은 뭘 의미한다? 경조직도 더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어보니까 경조직도 속 좋지가 않습니다. 바깥쪽 다 날라갔죠. 이 경우는 당연히 티타늄 메쉬나 비흡수 멤버를 써서 본이식을 하면 상당히 결과가 좋을 거다. 그렇지만 저는 내가 더 빨아서 내가 더 사용해봤다. 그래서 BMP하고 준비하고 이건 동종골입니다. 동종골이고 ADM이고 BMP를 소화시킨 거죠. 이렇게 동종골 여기 액체가 이게 BMP입니다. 머물고 있는 거죠. 이걸 뭐 5분 하나 이거는 그냥 저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근 원장님도 그렇고 얘기했지만 농도는 요즘 추세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낮아도 괜찮다.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는 오벽성이었어요. 픽처 뺀 부위인데 5주 기다리는데 당연히 오벽성이니까 놔둬도 당연히 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넣었어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여기만 집중했죠. 그래서 여기 본이식제 넣고 동종을 넣고 BMP 먹은 거 넣고 조금만 더 쌓아주고 이거 메가덤은 홀딩 숫자 안 해주기 위해서 설치 피판을 끼웠어요. 네, 끼웠고 그리고 이게 포인트 팁을 드리면 만약 메가덤 쓰시면 제일 얇은 거 썼는데요. 이거는 얇은 거는 수화시키면 너무 흥얼거려서 꼽히지가 않습니다. 수화시키기 전에 빳빳할 때 집어넣고 하면 홀딩이 됐다 싶으면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홀딩 숫자 해줄 때도 있지만 이게 좀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덮어주고 PDRN을 써줬어요. 요즘 PDRN 잘 안 씁니다. PDRN은 영조직 난치성 영조직 질환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질환에 잘 안 쓰고 있어요. 그게 뭐 그냥 좀 잘 안 써져요. 네, 그런 게 있고 이거는 뭐냐면 발치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육아 조직인데요. 이걸 왜 이렇게 다시 뺐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가 오픈 멤버리 테크닉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넣어주냐면 일주일이라도 버텨라.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일주일이라도 해줘서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빼서 뜯어낸 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오픈을 시켜도 되지만 그래도 당연히 오픈보다는 프라이머리 된다면 일주일이라도 물리적으로 지켜주면 좋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육아 조직이죠. 오픈 시킨 거예요. 일부러. 왜 오픈 시켰을까요? 아까 이근영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착치는 지키기 위해서요. 제가 닐린 이실 주고 다 땡기면 부착치 전부 다 이런 넘어가잖아요.
그럼 쟤또 FG제해야 돼. 귀찮죠. 그래서 오픈 멤버리 테크닉을 했고, 자, 이게 이제 하부 지나는데 유가 조직은 이제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유가 조직을 이용해서 건전한 CT를 유천장에 떼서 이렇게 잘 수처를 잘하면 생착을 해요. 근데 대부분 완전히 뜯어낸 유가 조직은 질이 썩 좋진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빠져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9일 정도 되니까 다 빠져나왔죠. 이거는 이제 메가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메가던, 얘는 유가 조직. 메가던이 조금 보이네요. 네. 그래서 힐링이 안 좋았던 연조직이 점점 힐링이 되고 있죠. 그래서 5개월 뒤에 열어놨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열어야 되는데 한 장 안 나와가지고 보면 이쪽 뼈가 상당히 많이 됐죠. 여기는 BMP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BMP 안 썼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안 쓴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오백성인데 뼈가 잘 될지 생각한 거예요. 하나도 뼈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게 모르게 대조군을 제가 뭐 설정해버린 거죠. BMP 쓴 쪽, 안 쓴 쪽. 그래서 이거 다시 BMP 썼어요. 고정이 너무 안 나와서 그냥 겨우겨우 집어넣고 BMP 쓴 골 리시트에 좀 넣어주고 양 여기 뼈시 하는 김에 위에도 좀 덮어줬습니다. 안쪽 덮어주고 잘 보시면 프라이머는 인버전 안 시켰, 에버전 안 시켰죠 이게. 이게 보면 약간 오픈됐잖아요. 일부러 오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텐션 안 가게 그냥 되는 데까지 수치한 거예요. 수치하고 오픈돼도 힐링이 잘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과 후를 비교하면 메가던은 흡수 멤버렌 쓰고 BMP를 썼는데 쓴 쪽은 굉장히 뼈가 잘 됐고 안 쓴 쪽은 완전 허당이다. 저기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BMP를 쓰니까 어떻게 됐냐? 2차 수술했을 때 들어가니까 상당히 뼈가 잘 돼서 쳐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ADM인데 2차 수술할 때 이 공간에다 한번 넣어줘요. 그러면은 부피가 꽤 유지됩니다. 부피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2주 체인지인데요. 2주 만에 부피가 많이 올라온 게 보여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개월을 보면 부착치는 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FGG 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MP 실체는 있다. 그래서 BMP는 우리가 지금 이근영 원장님도 그렇고 김용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BMP 좋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뭐 기회가 되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좀 비싸니까 저는 이제 좀 단 케이스나 좀 뼈가 잘 되고 싶은 곳 그런 거 그리고 김용 원장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당인 경우 뼈가 허당인 경우 그다음에 아까 피가 안 나는 경우 들링했는데 피가 안 난다는 경우 너무 뻑뻑하다는 거잖아요 뼈가 그럴 때 BMP를 좀 써주시면 좋다. 그렇습니다. 아티클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거는 아까 김용 원장이 얘기해 주셨고 논문에 나오는데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된다는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MP가 부피 성장을 좀 일으켜요. 상악동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드 이펙트를 간단하게 보면 아까 이소성 본 포메이션이 있잖아요. 아까 그 김용 원장이 얘기하신 OS에서 배 쪽에 뭐 뼈가 생성되더라. 뭐 그런 거. 근데 치과에서 걱정할 게 없다. 왜? 농도 차이 때문에. OS에 쓰는 농도랑 우리가 쓰는 농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OS에서 BMP 2차 병원은 진짜 누치나 꽤 많이 써요. 꽤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BMP 제가 얘기하면 그거 그 지방성 골조직 만들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셔요. 근데 요즘은 논문 자체도 잘 안 나. 왜 그런지 아세요? 2016년도까지는 거의 좀 나왔어요. 지방성 그 고령성에 대해서. 안 나온 이유가 요즘 농도를 적게 써서 그래요. 그 어디서 그냥 상악동에서 그랬어요. 상악동. 그러니까 공갈뼈라고 표현했죠. 공갈뼈가 BMP 쓰는 공갈뼈가 되더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한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악동 어떤 조건이에요? 블러드 서플라이 잘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한국에다가 BMP 농도를 또 세게 넣었어. 그러면 BMP 역할이 뭐예요? 뼈를 자꾸 만들려 하는데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들어오는데 뼈만 만들니까 어떻게 돼요? 허당인 뼈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논문조차도 잘 안 나온다. 왜? 요즘은 농도 자체를 적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만들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뭐 헤파린 그 피브린을 좀 쓰니까 좀 줄더라. 그리고 신기한 거는 뭐 시간 지나니까 지방 조직 전혀 줄더라 이런 논문이 두 번째 그렇고 이 논문은 그러니까 과연 캔서를 일으키느냐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에서는 캔서를 일으킨다.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논문도 있고 전혀 아니라는 논문이 있는데 좀 더 신뢰성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캔서 일으킨다는 논문은 표본이 너무 작아요. 표본이.
얘는 표본 14만 6천 명의 페이션트를 팔로우업을 했거든요. 이 논문이 좀 더 좀 신뢰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논문 몇 가지 볼 건데요. 요 두 번째를 좀 눈여겨봐요. VEGF라는 게 있습니다. 바스큘라 엔도셀리알 글로스펙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은 그냥 짝꿍이에요, 짝꿍. BMP가 나오면 얘를 좀 유리시키고 얘가 나오면 얘를 좀 유리시키고 그래요. 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혈관을 만드는 애예요. 우리가 GBR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간 유지하고 혈관이 블러드 서플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BMP가 연조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냥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시스테매틱 리뷰인데요. BMP가 쓰일 수 있다, 뼈 만드는데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보면 증식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BMP가 그런 거고 이제 VGF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분할시킨 데 있어서 하주성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BMP2가 들어가면 VGF가 생성이 좀 더 많이 되고 서로 막 유리시키기에 도움을 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리뷰인데요. 요거는 이제 골합을 촉진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도 보면 VEGF하고 BMP를 같이 넣어준 군에서 가장 결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VEGF도 따로 더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BMP만 넣어도 얘가 조금 형성되겠지만 따로 더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제일 좋더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요거는 OS 쪽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 척추 쪽인데 임플란트의 주변에 있는 게 거의 100% 퓨전이 되더라, 융합이 되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BMP가 효과가 있다. 요거는 2022년도에 서울대에서 나왔는데요. 요즘 굉장히 유명하신 이은혁 원장님께서 이 공동 저자시더라고요. 보철과에서도 같이 협진했던 이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BMP 넣어준 군에서 상악동 거상승을 했을 때 하고 보철을 올렸을 때 BMP 넣어준 쪽에서 고라 속도가 빠르더라. 그래서 노딩도 빨리 가져갈 수 있었다. 그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은혁 원장님께서 이름이 있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키러리 사이너스 플로어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MP 넣어준 쪽이 상당히 서바이벌 레이트부터 해서 노딩 타임을 좀 줄일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것도 시스테매틱 아티클인데요. 아까 이거는 또 마찬가지. 요 콜라겐 스폰지 있잖아요. 콜라겐 스폰지하고 이거를 이제 캐리어로 썼을 때 BMP 효과가 좀 있었다. 그 말이 효과가 꽤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유보 만드는데. 그다음에 요건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김영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다양해요. 정형외과에서 사실 고민을 해요. 정형외과에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 BMP를 써보고 느낀 게 뭐냐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노콜에서는. 이근희 원장님께서 한 1주, 2주 뒤에 놓아주신다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지만 노콜 현실은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하고 2주 뒤에 불러갖고 주사 맞으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수술 한 번 하는데 끝내야 됩니다. 한 번 할 때 그냥 BMP 농도 적게 해고 뿌려도 효과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대학병원의 정도의 퀄리티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캐리어도 콜라겐 멤버도 괜찮고 스펀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물온주에서도 효과가 좋다. 참고로 PDRN도 물온주에서 효과가 좋다고 논문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조직을 힐링을 도모하니까 하방의 경조직도 빨리 힐링되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하고 PDR은 대표적으로 의과 쪽에서 욕창에 굉장히 좀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그만 보고요. 케이스들 보겠습니다. 고라속도 아까 다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 상악동 거상술을 수학 거상을 했어요. 보시면 제가 이제 맨날 분석한 단계 이겁니다. 똑같은 컷을 잘라서 제가 분석하는 거거든요. 10몇 년 동안 일치상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악동 수학 거상을 했고요. 몇 번에 올랐죠? 저도 제가 이제 원래 상악동에 한 3cc 이상, 최소한 3cc 이상, 요즘 한 4cc, 5cc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치아당, 한 임플란트당. 그래서 이렇게 한 이 정도는 한 7cc 정도 됩니다. 7cc 올리고 보이시겠죠? 요건 막입니다. 요거는 빈 공간이죠. 이거는 고리 집대 동종고리 동종고리 넣고 4개월, 10개월. 뭘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피지골 라인이 확실히 보이는 거는 고라가 확실히 된 거예요. 이 라인이 형성되면 여기서 생각보다 잘 릴랩스 안 됩니다. 이미 피지골 라인이 한번 생성되면. 여기는 형성된 거 아니죠. 요거는 연조직도 조금 있는 거예요. 저는 아예 아니고 맞죠? 이런 게 진하게 보여요. 10개월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곤이 진짜 여기만 있어도 여기는 뼈가 왜 되겠습니까? 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막을 많이 고생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는 고란 속도를 봐야 되겠죠. 뒤통수에서 보고 있습니다. 뒤통수에서 보면 고리 십자 보이고 요거는 이제 멤브레인, 요거 이제 피 같은 게 섞인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라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27번도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4개월째입니다. 4개월째. 이 4개월 간격을 보세요. 보통 4개월째 얘도 벌써부터 이제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 진짜 힘듭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통 이 정도 보이려면 9개월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보여요. 그래서 속도는 확실히 빠르더라. 10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수술 과정을 이렇습니다. 플랫리스 수술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차 수술할 때 징제바가 좀 꺼져가지고 연조지 증강수를 메가돔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수술하니까 이게 좀 아깝긴 한데 버렸어요. 왜냐하면 메가돔 효과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같지만 아까워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 좀 만들어서 이렇게 메가돔 넣고 일부러 오픈 시켰습니다. 여기 삐져나오고 오픈된 곳은 디펙트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픈 1 시켰죠. 오픈돼도 힐링 잘 돼요. 그렇지만 전치부에서 오픈되면 이렇게 전치부는 조금 안 좋고요. 우치부는 훨씬 블러드 스프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힐링이 저런 식으로 됩니다. 디펙트 생기죠. 그래서 오픈 안 시킨 게 좋다. 만약에 좀 연주증 검수할 때 뭐 부피를 한다면 시켜도 결국 좀 완벽하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올라오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피를 좀 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케이스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산도 수학도 상이고 동종구를 썼고 똑같은 조건이고 BMP를 안 썼던 케이스. 그래서 4개월 팔로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재미난 거는 요 퓨리가 남은 건데 귀찮아 그냥 밀어 넣었습니다. 같이 집어 올렸어요. 요 고리시제하고 같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4개월째 라테랄 벽에서 약간 보이죠, 뭔가 생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뷰로 보면 안 보이죠. 아까 똑같은 4개월인데 차이가 나죠. 그래서 확실히 고라 속도가 낮다. BMP 넣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개월, 이건 또 9개월 팔로업인데요. 9개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이것도 BMP 안 넣었던 케이스. 보시면은 자 보시면 여기 기존 라인 여기 있죠. 기존 라인 이렇게 있고 거상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수학 거상을 했다. 그런데 이제 라인이 약간 생겨 보이죠? 라테랄 쪽에서 이게 9개월째란 말이에요. 9개월째 되니까 이제 보시면은 네, 9개월째 돼도 디스탈에서는 코로나에서 완벽하게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BMP에서 4개월째 보여준 게 거의 9개월째가 맞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GBR 케이스들 그냥 볼게요. 루틴하게 한 GBR 케이스를 한번 보죠. 이 케이스는 42번을 뺐어요. 전략적으로 놔두려고 하다가 고민이 되다가 빼기로 했습니다. 환자분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GBR을 먼저 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저도 주로 하는데 내비게이션 하면은 이 정도는 사실 GBR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잇몸이 많이 내려와서 GBR 하려고 잇몸을 여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아 GBR 안 해도 되겠구나. 내비게이션 하는 분들 사실 GBR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디펙트 있는 거를 좀 채웠고 내비게이션 하다 보니까 위치는 좋죠. 수술 당일날 어버타고 PMMA까지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고 구강내를 보면 전략적으로 발치하는 날 GBR 좀 해줬어요. BMP를 썼죠. 네. 베타 TCP는 버리고 용액만 만들고 있어요. 저는 0.3에 제일 작은 용량 씁니다. 0.25도 가끔 쓰는데 대부분은 제일 작은 용량을 쓰고 BMP는 0.3에서 1mm까지 넣기로 합니다. 1cc까지. 네, 저는 0.3에서 0.5가 적당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근데 0.1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0.3은 최소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만 좀 뼈를 좀 많이 넣고 이쪽은 사실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좀 넣고 이건 홀딩 스트레스. 왜냐면 플랩을 너무 많이 열다 보니까 끼워지지가 않아서 당연히 이제 멤브레인이 안 잡혀서 홀딩 스트레스 해줬고요. 이것도 메가돔을 썼습니다. 1mm짜리 썼어요. 1mm짜리 썼다는 거는 연조직을 약간 증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했고요. 오픈 시켰죠. 그래서 오픈 멤브레인 한단 말은 릴리는 적게 준다는 뜻입니다. 적게 주고는 안 주고. 그래서 그럼 그 짓을 왜 하냐? 부착체온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한 10일, 5주 힐링이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오픈 시켰지만 잘 되고 있고 석 달
그다음에 석 달 지나서 내비를 수술하고 당일날 어버하고 PM에 끼워주고 마무리했어요. 자, 4주, 그다음 석 달, 2주. 이거 잘 보시면 저희 신기하게 이 구도가 똑같이 찍혔어요. 똑같이 운 좋게. 비교하기 좋죠. 요거는 뭐냐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앰플이 그러니까 나체액이 들어간 거고 기존에 있던 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밀렸죠. 바깥쪽으로 밀렸죠. 부피가 증가한 거죠. 여기는 당연히 지배를 해줬으니까 이쪽이 두꺼워진 건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같이 두꺼워졌죠. 요거는 BMP 효과기도 하고 ADM 효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DM과 BMP 특히 여기서는 ADM이 좀 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BMP는 그 다음에 도와줬고요. 좀 역할을 했구나.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년 1개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47번을 이제 발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본이식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뼈가? 잘 되죠. 양옆에서 잡아주니까. PASS에서 공간 유지력이 뛰어나잖아요. S. 스페이스 메인테인 하기 좋죠. 상당히 많이 꺼졌죠. 입체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좀 많이 꺼진 겁니다. 바깥쪽. 그래서 이렇게 여기 또 멤버리 안 잡혀서 수치 한 번만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할 수 있으면 수술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동종골, 역시 동종골 넣고 BMP 넣고, 그러니까 BMP로 동종골을 소화시킨 거죠. 소화시켜서 끼워 넣고 수치해줬어요. 요것도 뭐냐? 이제 육아 조직. 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할 건데 뭐 이왕 뜯은 거 그냥 일주일이라도 버텨라.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일주일 한번 해보려고 해. 물리적으로 차단해 시켜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딴 거 이렇게 떼낸 게 있으면 저는 그냥 덮어줍니다. 아깝잖아요. 자, 잘 보시면 이제 삐져나온 게 보이죠. 그리고 느낌은 어떻습니까? 느리니시 안 준 것 같죠? 안 당겼어요, 맞죠? 거의 안 당겼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부착치 라인이라 보면 제가 만약에 오픈 멤버리 테크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노란 선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은 FGD 해줘야 되겠죠. FGD나 최소한 APF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힐링이 되죠. 1주 그다음에 뭐 치약 지나서 6개월 힐링 2차 수술할 때 뼈가 좀 꽤 되다 보니까 갈아냈어요. 갈아냈고 보면은 꽤 뼈가 딱딱하게 되더라. 뼈가 내도 꽤 괜찮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힐링 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됐어요. 자, 보시면은 빨간 선은 설측뼈, 파란 선은 협측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협측뼈가 상당히 녹았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3년 정도 팔로우 했을 때 보시면은 이 밑에 것만 보시면은 지별했다는 증거가 없죠. 거의 밑에 거 보시면. 그래서 디펙터가 조금 큰 편이지만 물론 뭐 공간 유지력이 좋아서 지별하기 좋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바깥뼈도 많이 올라온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라인이 안 보이잖아요. 라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서 이 케이스 재밌었던 게 약간 버티컬하게, 물론 여기 좀 내려가겠지만 버티컬하게 좀 올라온 게 똑같은 단면을 잘랐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 잘 보면 보여요. 기존 라인이 요렇게 있습니다. 기존 라인보다 좀 더 타고 올라서 좀 유지되더라. 물론 요거 좀 높겠습니다만은 걔도 꽤 유지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어요. 여기 보면 부착지는 꽤 보이죠? 부착지. 그러니까 FG도 안 해줬고 오픈 멤버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케이스도 보면 이제 발치하면서 발치와 보존술을 했어요. BMP도 쓰고 레가덤에서 오픈 멤버인 테크닉을 했고요. 이종골도 썼습니다. 이때는 이종골도 웬일로 그냥 써줬습니다. 써줬고 수출을 했는데 뭐 잘 막았다 생각했는데 다 터졌어요. 플레이 터지고 느낌 쌓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6일 됐어요. 이게 이제 레가덤이 다 드러난 건데요. 노출된 거죠. 노출되면 어떻게 되냐? 놔두면 됩니다. 12일 때 힐링 양상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꺼진 게 골이 진짜 다 날아가서 그런 거냐? 근데 안에서 리모델링 되면서 뼈도 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주 힐링 양상을 만약 레가덤 쓰시면 힐링 양상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3주 정도 지나고 2개월, 3주 되니까 뭔가 치고 올라왔죠. 그럼 이게 윤조직이 잘한 것이냐, 뼈가 잘한 것이냐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뼈의 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리모델링 됩니다. 리모델링 빨리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발치화에서도 빼면 부피가 줄었다가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뼈가 똑같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뼈가 좋고, 이거 3개월 만에 약간 퍼석한 느낌이 있어요. 얘는. 아까는 5개월이었고 얘는 3개월이란 말이야. 3개월만 이었단 말이야. 3개월 사실 뼈가 될 리가 없죠. 완벽한 뼈가. 그렇지만 뭐 상당히 괜찮았다. 뭐 3개월 치고는 3개월 만에 변합니다. 이거는 BMP 가능. 이 정도까지. 이거 보통 더 올라올 거예요. 이게 리몰링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개월 만에 상당히 고라가 꽤 잘 된 게 확인돼요. 이 케이스는 좀 재미난 케이스인데요. 이날 모임이 있어요. 부산에. 제가 부산에 출신이고 울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부산에서 모임해요. 근데 코스 요리를 시키면 7시부터 하면 제가 내려가면 8시란 말이에요. 코스를 못 먹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나 마지막 안 잡았어. 그래서 플랜은 5번을 15번을 빼고 발차 보수술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차 싶은 게 16번이 너무 흔들린 거 16번이. 환자한테는 16번은 뺀다는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발치를 하니까 뼈가 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바깥쪽 뼈도 많이 녹았고 해서 메가덤하고 BMP 준비해서 잘 보시면 개판을 했죠 수술을. 제가 치조정에서는 오픈 멤브레 태클을 의도한 건 맞아요. 요거는 오픈 멤브레 태클을 의도한 건 맞고 요거는 의도치 않았습니다. 또 보면 메가덤 삐져나왔죠? 왜 이러냐면 이분이 잇몸이 얇았어요. 얇았고 다 찢었어요. 다 찢어가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여기도 좀 찢어지고 여기는 덮어야 되는데 덮지도 못하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할 시간도 안 되고 코스 요리가 기다렸기 때문에 농담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BMP 썼고 뭐라고 했냐면 환자한테 가스라이딩 시키는 거죠. 16번 상태 너무 안 좋았다. 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환자는 납득 안 하죠. 못하죠. 6번을 뺀단 말이 없어. 아무튼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딩 시키는 거죠. 8일째. 이거 보세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보여줘요. 메가덤의 ADM의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진짜 좋은 사진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하얗잖아요. 어디가 잇몸일까요? 이게 잇몸이에요. 좀 매끈한 게 잇몸이에요. 허일이 되잖아요. 이케미아 가서 허일이 되는데 이게 메가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표면이 거친 게 메가덤이고 매끈한 게 진지바예요. 그런데 한 몸통이 같지 않나요? 같이 보이죠? 이게 인테그레이션이에요. 통합이라고. 영어로는 인테그레이션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좀 어중간해. 통합, 융합, 하여튼 좀 그러니까 융화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치은하고 같아지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ADM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근데 저도 이런 경우는 좀 거의 처음이라서 이거 진짜 망했다 싶었어요. 망했다 싶은데 이제 큰일 났죠. 큰일 나서 걱정하고 어쩔 수 없죠. 수술을 재수술하고 기다렸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기다리니까 뭔가 힐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넉 달 기다렸다 수술했어요. 그냥 힐링이 잘 돼서. 힐링해서 모빌리티 계속 추정하다가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또 얘기하다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줘 환자한테. 16번이 괜찮아졌거든요. 왜? GBI 용도도 성공했으니까 모빌리티 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4개월 그다음에 어그멘테이션 좀 해줬습니다. 바깥쪽에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이 너무 내려와서 간단하게 해줬어요. 이쪽 부위만 좀 넣어줬죠. 메가덤으로 ADM 넣어줬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11개월 11개월 모습인데 잘 보시면 우리가 연조직만 넣었는데 이렇게 버티컬하게 생각보다 이 정도만이라도 올려주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지배하고 실패는 아니고 다 터지고 한 달 뒤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델링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올라오는 확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BMP 효과가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조직 중과수는 빡시게 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넣어줬단 말이에요. 요 부위에. 그럼 물론 바깥쪽이 부피가 올라오니까 버티컬하게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거는 BMP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개월이고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징지바가. 연조직이 저만큼 올라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해보시면 합니다. 연조직만 했을 때 보는 시간이 안 높고 그래서 뭐 이제 CT를 한번 분석해볼게요. 그럼 과연 진짜 뼈가 된 거 아니면 저거 연조직인가 분석해보면 이쪽에 우리가 수술했을 때 바깥쪽 다 날라갔었거든요. 근데 바깥쪽에 뼈 라인이 벌써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뼈는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11개월 ST 사진을 찍어도 6번도 흔들림 잡힌 이유를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거는 내비게이션 수술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지비아를 잘못했어요. 지비아 그러니까 발치
방수를 하고 바로 심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골폭이 워낙 좁았는데 무리해서 심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3번 쪽에 다이게 심었어요. 거의. 네, 이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얘가 모빌리티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모빌리티가 없었으면 아직 근접해도 얘가 실패 안 했을 건데 얘가 모빌리티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가고 하니까 얘가 페일한 거예요. 그래서 뺐어요. 보면 다 녹았죠. 혹시 제발 괜찮길 바랬는데 다 녹았어요. 심지어 3번까지 흔들리지 않아. 3번 주변까지 다 녹아가지고 3번 보십시오. 그래서 3번도 빼야 되는 고민했어요. 그래도 원인을 제거해보고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골폭이 이런 거예요. 골폭이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3번은 이제 모빌리티가 잡혀서 EV만 다시 재수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GBR하고 동종을 썼고 보시면 너무 좀 띵띵하게 넣어줬죠. 왜? 이때는 본 인벨롭이 불렸거든요. 이때는 포사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얕으니까 얘는 뼈를 만들기 힘드니까 만약에 동종골 써주면 많이 넣어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종골에서 무조건 많이 넣는 건 아니다. 상황이 좋으면 동종골도 뼈는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팔라탄 쪽도 넣어줬어요. 뼈 너무 얇아가지고. 그래서 좀 띵띵하게 넣었다. 강하게 넣었다. 왜? 봄 인벨롭이 안 좋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나니까 승인이 다시 하니까 이제 3번 쪽이 살아나죠. PDL이. 3번 쪽도 살았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보면은 동종골 넣으니까 장점이 뭐냐면 피지골 라인은 기존 피지골 라인 잘 안 보이죠. 네. 물론 요걸 많이 넣을 겁니다. 지금 이것보다도 한 2년 정도 뒤에 보면. 그렇지만 유지는 할 수 있겠다. 보시면 피지골 라인이 이제 거의 없어지 보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을 보면 본 디펙트가 좀 심하죠. 이쪽이 심하고 이 빼고 육아 조직도 끄집어 냈습니다. 육아 조직 저거 덮을 때 쓰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픽처 떼니까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덤 쓰고 이쪽에 설치에 끼워가지고 설치에도 보니식 좀 하고 바깥쪽에도 동종골 넣고 좀 과하게 넣고 이때는 DMP 쓰고 저 육아 조직 다시 집어 넣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팔이 얘는 꽤 많이 버틴 거예요. 물과 기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빠져나온다 생각하시면 삐져나요. 이 육아 조직 넣어줘. 얘가 8일 동안 얘는 역할이 뭐였다? 프라이머를 클로즈를 해줬다. 그래서 삐져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삐져나오고 안에 있는 메가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잡아 당긴 거거든요. 잡아 당긴 거고. 2차 수술하니까 뼈가 생각보다 닭가는 생각보다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설득이 많이 됐더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6번 이 케이스를 보면 이제 나테랄 케이스인데요. 뼈가 이만큼 있어요. 이건 다 이제 전방이 비우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재미난 케이스. 나테랄 했는데 잘 보시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종골이에요. 동종골인데 5개월 3주가 지났는데 6개월 정도 됐잖아요. 6주와 6개월을 비교했을 때 부피 똑같아요. 동종골에서 절대 일 안 해요. 동종골 넣는데 무조건 꺼져. 조금이라도 꺼지는데 이 BMP는 이 거꾸로 생각하면 BMP가 들어가서 골 증강을 시킨 부피를 좀 늘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10개월 지나도 그 파노바도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나테랄 하고 그때 찢었어요. 찢어서 메가돔을 수리했습니다. 밑에 하고 한쪽 뒤쪽은 안 찢었는데 앞쪽 하다가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다시 뚜껑 덮고 BMP 넣고 마무리했던 메가돔은 또 밖에 또 덧대주고 수처하고 힐링되고 6주 힐링 제 깨끗하게 됐죠. 그래서 10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떤 이거는 좀 2024년도에 나온 울산대 치과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DM이 쇼돔이 이게 아마 뭐였지? 하여튼 이 ADM을 좀 접어서 넣어줬더니 바깥쪽에 뼈가 생기더라고. BMP를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BMP 캐리어로 ADM을 쓰니까 뼈가 생기더라는 포스트. 그래서 이만큼 뼈가 잘 생기더라. 근데 제가 해봤는데 이건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진 않는데 아마 농도를 좀 더 진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이 내지언트 쌤이. 그래서 이런 포스터도 있고 무슨 논문을 보면 이 논문이 재밌는데 뭐에 대한 논문이냐면 결국 이제 그 ADM을 썼더니 부피 증가 이만큼 되더라 이런 논문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ADM을 썼던 그룹이 학연이 낮았다. 뭐가? VGF가 낮았다고 나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생혈관이 올라오기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뭐 차이가 없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신생혈관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조직 증강술에서도 BMP를 넣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 논문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BMP를 테스트했어요. 징지바에 주사도 넣고 BMP로 고리식제도 넣고 그러니까 대조군에는 안 넣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BMP를 넣어주는 게 20% 혈관이 더 생기더라. 징지바 쪽에. 그게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연조직 쪽에서도 BMP를 넣어도 우리가 20%는 큰 게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초기 힐링 과정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혈관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케이스를 보면 픽처가 노출돼서 환자분이 자꾸 뭐가 끼인대요. 그래서 익스포즈 돼가지고 내화동 1.5mm 좀 두꺼운 거죠. 굉장히 두꺼운 걸 해서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진지 브루시 있었어요. 이걸로 이제 이거는 치간 칫솔입니다. 전동식 치간 칫솔 이거 요즘 아이 브루시 쓰고 있는데 그때 아이 브루시 비쌉니다. 하나 거의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걸 썼고 제거를 하고 메가덤하고 BMP를 묻힌 거죠. BMP를 묻힌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피처 주변에는 뼈가 생기기 힘들지만 요 부위라도 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BMP를 머금은 얘가 진지바와 닿으면서 그 닿은 진지바가 VEGF가 좀 더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메가덤 넣고 이때도 또 실험적인 걸 했어요. 홀링스토어 요즘 안 해주는데 일부러 오픈시켰어요. 오픈. 그러니까 식으면 비계수를 오픈시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면 안 돼요. 논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선 하루 지나면 수용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래서 연조직 증강술을 만약에 메가덤 쓰고 하시면 덱사메타손을 미리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플랩을 열기 전에 마취하고 덱사를 바로 쪼세요. 쏘시면 훨씬 안 됐습니다. 이게 안 썼을 때 이래 돼요. 하루 지나면 엄청 부은 거죠. 근데 부은 거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노출됐어. 왜? 지금은 비기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근혜 원장께서 말씀하시지만 전반부에 있는 CTG는 당연히 그 혈행이 좋아서 노출시켜도 살거든요. 생착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CTG보다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ADM인데 당연히 그게 노출가 시켰어. 그럼 더더욱 생착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노출됐어. 근데 바깥쪽 부피를 증개시켜줬잖아요. 볼륨을 바깥에 넣어주니까 1.5mm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쪽 두께가 두껍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논문 너무 유명한 논문이죠.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에서는 1.5 정도의 폭이 있어야지만 1까지 올라가요. 자연치는 폭이 1만 있어도 1.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저렇게 두꺼워졌잖아요. 1.5라 생각하면 1만큼 올라와야죠. 차요. 크리핑이 일어나는 거죠. 크리핑이 뭐냐면 진지바를 타고 올라오는 걸 진지바가 식은면을 타고 올라오는 걸 크리핑이라고 하거든요. 타고 올라와요. 2달, 6달 계속 타고 올라요. 더 올라와요. 7달 더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했죠. 보면은 픽처가 노출됐고 잘 보면 바깥쪽 진지바 두께도 두꺼워지고 그러면 교환면에서 봐도 베스티블이 깊어지고 부착치는도 좀 두꺼워지고 이렇게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연조직 증강술을. 이 케이스도 재미난 케이스인데 이거는 와이파이 메시 썼는데 망했던 케이스입니다. 실패 케이스. 잘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저도 이거 버티커 오토메이션 좀 깔끔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요만큼 올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아까 김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미리 들었으면 안 실패했을 건데 그 티탄 그 메탈 쪽 부분만 살리고 잘랐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자르고 하니까 얘가 스팀 프니스에 굉장히 뻑뻑해가지고 바깥은 제가 고정했지만 팔라탈 고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팔라탈 진지바를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환자가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원장님 여기 뭐 입천장이 두꺼워졌어요. 두툼해요 이런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와이파이 메시 쓰고 고정도 잘했다 생각했는데 워낙 이 흡성 잘 안 쓰다 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안쪽에 고정을 잘 못 해준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입도 일부러 오픈을 했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 혹독한 대가죠. 근데 이제 다시 지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환자분이 이 환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이제 이 환자분 좀 까다로운 환자분이었고 약을 내렸는데 다음날 설사 때문에 오그멘틴 내렸는데 설사 때문에 응급실 가셨대. 그래서 응급실 가서 저한테 이제 다음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 죄송하다. 뭐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 했는데 저 넘어가려고 하니까 환자가 딱 그만 설명에 고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일 났다. 그 먼저 선박을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지배해야 합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환자가 눈치채고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메가돔하고 BMP를 사용해서 우선은 다시 식립을 해야 돼요. 식립날에 스크류 다 빼고 디펙트가 좀 상당하죠. 그렇지만 픽처 심대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디펙트에다가 메가돔을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연조직 증강술을 한 거죠. 하나 깔고 홀딩 안 했어요. 홀딩 안 하고 위에도 하나 깔아줬어요. 잘라서. 심지어 저희도 홀딩 안 해줬어요. 그래서 덮여요. 왜 홀딩 안 해줬냐면 써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콜라겐 멤브레인들이 거의 다 다공성이에요. 그래서 수화가 되면 골면에 붙으면 잘 안 움직여요. 마찰력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CTG 같은 게 진짜 매끈매끈하잖아요. 걔들은 쫙막 움직여요. 너무 매끈하니까. 근데 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홀딩 안 해줘요. 거의 다. 물론 너무 움직인다 싶으면 홀딩 해주지만 홀딩 안 해주고 위에만 막은 거죠. 그래서 이건 스웰링이죠. 매치 안 됐으니까 스웰링 된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면 돼요. 스웰링은 진정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 그 사진을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를 못했습니다. 6주 그다음에 3개월 지별한 게 아니잖아요. BMP하고 4개월, 6개월도 똑같습니다. 6개월 사진 오늘 얻었는데 오늘 바로 비행기 타고 오면 못해 똑같아요. 6개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다. 이것만 보면은 디펙트 많이 심했던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요걸 보면 좀 디펙트 심했구나. 버티칼이 완전 망했구나. 환자는 눈치 못 챘어요. 그래서 소송은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면 그럼 과연 바깥쪽은 뼈가 좀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뼈는 꽤 많죠. 뼈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치부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상당히 훌륭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거는 상당히 학회진 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싶은데 내비게 수술했어요. 내비게 수술하고 빼자마자 수술했고요. 빼자마자 수술하고 어버트먼트 끼우고 했어요. PMA까지 넣어줬는데 이근영 원장님 스타일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잘. 전치부 1, 2를 심었어요. 1, 2. 원장님은 이근영 원장님 1, 2를 심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파퓰러 때문에 전치부 파퓰러 때문에.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어요. 1, 2를 심고 2는 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종골을 넣어줬어요. 뺀 발치와에.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어떻게 했냐. 이분은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앞니가 다 부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꺼져 있죠. 진지바가 많이 꺼져 있죠. 눈으로 봐도 꺼져 있죠. 옆에서 봐도 꺼져 있고. 그래서 2번 빼고 당일날 1번 1번을 심었고 이때는 이제 펀칭한 게 좀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상피를 없애고 접어서 안쪽에 넣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바깥쪽이 좀 더 띵띵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좀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메가돔 1.5mm짜리입니다. 두 장을 깔았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에 플러스 자기 짐지바 조금, 요 부위 조금 안쪽에 접어서 완전히 펀칭하진 않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펀칭하진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mm짜리 넣고 그다음에 어버트먼트 끼우고 PMA 넣고 요거는 이노스 그래프트 X 코일밀이 나온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요걸로 발치와에 넣고 뚜껑은 또 메가돔을 덮어주고 이거 나머지도 동종을 넣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 갭필링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갭필링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고 여기 발차에만 고리시게 해주고 바깥쪽은 해준 게 없죠. 해준 게 없고 이제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 5주 지나고 5달 지나고 징지가 좀 볼륨이 있죠. 5달이죠. 요걸 보면 확실히 좀 볼륨이 많이 사라져. 이게 이 케이스는 ADM의 두께가 이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BMP가 좀 효과를 많이 준 것 같다. BMP가 좀 더 블러드 서플라이를 더 원활하게 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볼륨이 좀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을 했습니다. 파이널 이거 원장님 저는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다음에 치주 재사행 쪽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케이스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 내년부터 강의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괜찮아요. 괜찮고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BMP2가 그 흡수성 스폰지를 이제 이용했을 때 그레이드 2 퍼케이션 부위에서 상당히 괜찮다. 뭐에 비해서 PRF하고 대조를 이뤘는데 PRF보다 치주 재사행 더 많이 하더라 이 말이. BMP를 흡수성 스폰지에 넣었을 때. 자, 이 케이스 이 PRF잖아요. PRF를 이런 2급 퍼케이션 부위에 넣었더니 본이 형성되는데 BMP하고 스폰지 이용한 게 훨씬 더 결과가 더 뛰어나더라. 그게 대한 부분입니다.
이 논문은 그다음에 ADM을 BMP하고 같이 썼던데 효과가 괜찮더라. 그런 논문. 인테그레이션도 잘 되고 이거 케이스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분이 계속 이게 아프대요. 왜 그래? 징지가 부어 있죠. 왜 그런가? 외래 부어 있고 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그래서 프로빈 데스 하니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디펙트가 있는 거죠. 펄케이션 2 디펙트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ADM입니다. 이것도 ADM인데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플로드 형태로. 그래서 여기다 BMP를 묻힙니다. BMP를 묻혀서 이게 좋은 게 형태가 많이 찌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 구멍에 확 집어넣어요. 쑤셔 넣는 거예요. 쑤셔. 제가 멤브레인 형태로 잘라서 넣어봤는데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태 집어넣고 이거는 뭐냐면 저 구멍에 있던 연조직이에요. 연조직. 이건 잘라줘야 되죠. 연조직이 그대로 뜯겨 나와서 안쪽에 있던 거죠. 끄집어내고 젤을 넣어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차로 마무리했는데 자 힐링도 오픈이 좀 된 것 같지만 힐링이 잘 됐고 깨끗한 잉크. 진짜 누가 봐도 이거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한 장은 진짜 수술하고 봐라. 염증성 조직인데 포스가 좀 찬 느낌이잖아요. 깨끗해졌다. 파모를 분석해보면 사실 이게 고리식을 안 하니까 표가 안 나요. 그래서 1년 팔로우를 제가 계속 좀 쌓고 있습니다. 이제 곧 1년 팔로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케이스는 많이 만들었어요. 30케이스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골소주가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다. 물론 이걸로 평가하기는 좀 부족하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BMP 예전에부터 팔 때부터 여기 있었던 거 전 몰랐어요.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 할 때 쓰인다고 용도가 적혀 있었어요. 몰랐어요, 진짜. 강의할 때 준비할 때 이거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킨 디제너레이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김영원 원장께서 그 동영상도 보여주셨고 저는 제일 작은 용량 0.1mg짜리를 0.3에서 1cc 넣습니다. 좀 더 뼈를 많이 만들어주거나 좀 강하게 쓰고 싶다면 0.3. 네, 그 다음에 0.5도 쓰고, 그 다음에 좀 상관없을 것 같다. 조금만 BMP 맛만 보면 될 것 같다면 1.0. 네, 이렇게 넣고 있고요. 이거는 요즘 트렌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전후로 해서 용량을 좀 많이 줄였어요. 치과 쪽에서. 그래서 그 논문들도 있습니다. 논문들도 차이가 별로 없다고 나와요. 시스테매틱 아티클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서서히 방출되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대학병원에 오기 집착해요. 대학병원에서. 그래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번에 수술할 때 한 번 딱 신어주고 끝. 물론 대학병원처럼 2주마다 불러서 BMP 또 넣어주고 이러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대학병원의 퀄리티를 버리는 건데 버려도 얻는 게 많으니까 근데 한 번은 끝내자. 그게 현실적이다. 로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 모델에서 한 건데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OS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코팅된 걸 좀 써서 계속 나오는 굉장히 소량의 어떤 BMP를 썼어도 굉장히 보라가 잘 되더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고 똑같습니다. 그 김영 원장님 말씀하신 저 1cc짜리 시린지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파우더는 버리고 안에 BMP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화를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물에 용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건 퀄메이드 픽스처인데요. 아까 김영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진짜 제가 디오 오스템 퀄메이드 쓰거든요. 다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그 수화 이게 뭐랄까 그 저짐성이 얘가 제일 좋긴 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코엘이 좀 궁합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는 이런 들링 사이트에 이렇게 뿌려서 식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들링 사이트에 좀 담가놓고 바로 이제 픽처만 식립하면 됩니다. 그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BMP는 제가 폼포메이션 해주는 건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용량은 요즘 좀 적게 써도 되고 고라 속도도 빠르게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주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캐리에 고민이 많은데 로컬에서는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이나 이런 데 써도 어느 정도 효과는 조금만 봐도 그게 이제 로컬에서는 좀 확연히 드러나는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써도 괜찮겠다. 근데 사이드 이펙트가 뭘 고민해야 되냐? 스웰링 고민해. 그래서 아까 만약에 BMP 했는데 잇몸 징지 많이 부을 것 같을 때만 덱사를 넣어주세요. 덱사가 최고입니다. 덱사는
5mg 팔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거 1cc 시린지에 넣고 넣으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1cc 시린지 넣으면은 마취 없이 놔도 27게이지, 30게이지 1cc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압력을 주면 이게 앞에 터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들 코음 부위로. 그래서 락킹되는 걸 찾으면 좋은데 30게이지가 락킹되는 게 잘 없어요. 그럴 때는 앰플에다 옮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그 터지지 않게 조심히 쓰시면 된다. 터질 확률은 잘 없습니다. 세게 압력 줄 부위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정형외과에 비하면 용량이 진짜 작아요. 정형외과 용량하고 저희 천천히 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BMP 사이드 이펙트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게 반감기가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학병원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걸에서는 그냥 한 번에 하고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주 뒤 불러서 2주 뒤 또 불러서 어떻게 또 쏩니까? 돈도 많이 들고. 네,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자, 저희가 항상 하려고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굉장히 화려한 임상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근데 그걸 따라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거, 내가 지금 이 한자를 꼭 봐야 된다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좀 대가를 따라가게 된다. 지금 이근영 원장님하고 김영 원장 여기 계시잖아요.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아직 공기도 세지는 못했어요. 프랑크톤하고 얘기하죠. 근데 서서히 자기가 할 것만 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위에 하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